아이고, 내 팔자야.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살아. 젊은 놈이 옷을 청국장독에 담갔다 빼나? 이건 세탁이 아니라 소각장으로 가야 할 놈인데. 주머니에 휴지 쪼가리는 또 왜 안 버렸어? 에이, 더러워. 확 그냥. 아니, 이거 20원짜리 로또잖아. 아니, 이 양반이 왜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어?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후둑후둑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내 신세 타령처럼 처량하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1층, 미녀 세탁소의 문틈으로 눅눅한 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더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칠순 노인의 손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고 지문 사이사이에는 시커먼 때가 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살아.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건만 남은 건 빚더미와 호랑이 같은 아내의 구박뿐이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내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본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한 삶과 즐거운 인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건강과 재물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검은색 점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집 반지하에 사는 도영이 총각의 옷이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다 왔는지 옷에서는 퀴퀴한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쯧쯧, 젊은 놈이 어지간히 고생인가 보네. 나는 혀를 차며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세탁기가 고장나니 습관적으로 손을 집어넣어 뒤적거렸습니다. 손끝에 뭔가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 뭉쳐진 종이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종이 귀퉁이에 찍힌 빨간색 도장이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888의 나눔 로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레 펴보았습니다. 숫자들이 하나둘씩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 19, 23, 34, 42.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에이 설마. 나는 벽에 걸려있던 지난주 신문을 황급히 낚아챘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신문 귀퉁이에 당첨 번호와 종이 속 숫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맞고, 이것도 있고. 내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목구멍이 턱 막히고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23번, 34번, 그리고 마지막 42번까지 모든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내 볼을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1등 20억이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 하고 울렸습니다. 영감, 아직도 빨래 분류 안 하고 뭐해? 노망 났어?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들린 이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억.
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내의 결정에 따르고 살아온 나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본능적으로 아내의 얼굴이 떠오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우산을 탁탁 털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입꼬리는 불만으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왜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어? 어디 아파? 그녀가 성큼성큼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를 향해 로또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어린애가 엄마에게 성적표를 내미는 심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내 목소리는 쥐어짜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최 여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내 손에 들린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뭐야 이게? 꼬깃꼬깃한 휴지를 왜 나한테 들이밀어? 그녀는 귀찮다는 듯 종이를 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했던 그녀의 눈동자가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갈수록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최 여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1등 맞아? 20억. 맞지? 맞아. 세상에.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포옹이었습니다. 영감, 해냈어. 드디어 당신이 한 건 해냈다고. 아이고 나 죽네. 좋아 죽어. 그녀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시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흙투성이 점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보, 그거 내 거 아니야. 뭐? 최 여사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그녀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의 점퍼를 가리켰습니다. 앞집 도영이 총각 옷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세탁하려고 뒤지다가 최 여사의 시선이 점퍼와 내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로또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주인이 도영이 총각이라고 돌려줘야지. 그 청년 빚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 멍청한 인간아. 최 여사가 내 등짝을 짝 소리나게 후려쳤습니다. 누가 봤어? 당신이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 누가 봤냐고. 아무도 안 봤지. 나 혼자 있었으니까. 그럼 된 거야. 최 여사는 로또 용지를 자신의 콧기름이 흐르는 얼굴에 비비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이제부터 내 거야. 아니, 하늘이 나 고생했다고 내려준 퇴직금이야. 여보, 그래도 그건 도둑질이야. 천벌 받아. 천벌? 돈 없는 게 천벌이야. 입 다물어. 최 여사는 로또를 자신의 브래지어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고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숨길걸. 차라리 내가 찢어버릴걸. 아내에게 보여준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내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내 비명소리를 삼켜버릴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구석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유행가 자락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도 꼬이기만 하는 걸까요?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도영이 총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액정에 뜬 앞집 총각이라는 글자가 마치 나를 향한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차마 그 전화를 받을 수도 아내를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내가 사라진 안방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화 받지 마. 최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던 만수의 휴대폰이 마치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액정에 뜬 앞집 총각이라는 네 글자가 최 여사의 눈에는 불길한 부적처럼 보였을 겁니다. 만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그래도 전화는 받아야지. 혹시 옷 찾으러 온다고 하면. 시끄러워. 옷은 세탁기에 들어갔고 주머니는 비어 있었어. 알았어? 최 여사가 만수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만수는 입을 틀어막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최 여사는 잽싸게 만수의 휴대폰을 낚아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검은 화면으로 변한 휴대폰을 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불에 지어 안에는 20억짜리 종이 쪼가리가 뜨겁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을 대신하는 듯 쿵쿵거리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최 여사가 만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희번덕거렸습니다. 당신이 젊어서 말아먹은 치킨집, 호프집, 그리고 사기당해 날린 네 개똥까지 합치면 얼만지 알아? 만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과거의 죄인인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 합쳐서 5억도 안 돼. 근데 이건 20억이야. 20억이라고. 최 여사의 목소리가 환희에 차서 갈라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평생 싸지른 똥을 한 방에 치울 수 있는 기회야. 하느님이 나 불쌍해서 준 선물이라고. 그래도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남의 눈물? 우린 피눈물 흘리며 살았어. 그깟거지 청년 하나 온다고 세상 안 무너져. 최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 양심은 사치였고 도덕은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 누군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 여사도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순식간에 탐욕스런 마녀에서 동네에서 제일 까탈스러운 세탁소 여주인으로 변신했습니다. 문 열어. 최 여사가 턱짓으로 지시했습니다. 만수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자 비에 쫄딱 젖은 생쥐꼴을 한 도영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저씨, 제 점퍼요. 제 점퍼. 도영의 얼굴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차마 도영의 눈을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왔어? 점퍼는 지금 세탁기 돌아가는데. 만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영이 만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세탁기요? 안 돼요. 주머니 확인하셨어요? 뭐 없었어요? 도영의 절박한 외침이 좁은 세탁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양심이 그의 목구멍을 간지럽혔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 순간 카운터 뒤에서 최 여사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어머, 총각.
왜 이렇게 소란이야? 남의 영업장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습니다. 도영이 최 여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을 듯이 매달렸습니다. 아주머니, 제 옷주머니에 종이가 있었어요. 로또요. 로또. 로또. 최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그 연기력은 할리우드 배우 뺨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주머니 터는 건 기본인데. 최 여사가 혀를 찢찢 찼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던데? 껌종이 하나 없더라. 네. 도영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분명히 넣었는데. 어젯밤에 확인하고 넣었는데. 아이고, 이 총각이 사람을 의심하네. 최 여사가 되려 화를 내며 카운터를 탁 쳤습니다. 우리 영감이 털어봤는데 먼지뿐이었다잖아. 오다가 흘렸겠지. 만수는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되는데. 그거 없으면 어머니 수술도 못하고 사채업자들한테 죽는데. 그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만수는 눈시울이 붉어져 슬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총각,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찾아봐. 빗물에 떠내려갔나 보지. 최 여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끈질긴 놈. 그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저 총각 어머니가 아프대. 사채까지 썼나 봐. 그래서 우리 탓이야? 지가 간수를 잘했어야지.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족발이다. 특대로 시켜. 아, 소주도 한 병.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만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도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며느리 미녀가 세탁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방금 세탁소에서 쫓겨나듯 나가는 도영을 보았습니다. 빗속에서 오열하며 땅을 치는 도영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도영 씨가 왜 저렇게 해? 미녀는 우산을 접고 조용히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죄인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족발을 주문하는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녀가 인기척을 내자 만수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왔냐? 비 많이 오지? 만수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게 부산스러웠습니다. 미녀의 예리한 촉이 발동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영 씨가 울면서 가던데. 아니, 아무 일 없다. 만수는 횡설수설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시아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녀였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탁소의 불은 꺼졌지만 잠들지 못한 사람들의 숨소리가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최 여사의 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코를 골며 잘 시간인데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나 무서워. 만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20억이야, 20억. 이거면 우리 인생 펴는 거라고. 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억?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강도영 그놈은 어차피 망한 인생이야. 우리가 이 돈 가져가서 떵떵거리며 살자고. 최 여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들놈한테도 말하지 마. 그놈 주둥이 가벼워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거야. 돈 찾으면 우리끼리 실버타운 최고급으로 들어가자고. 최 여사의 계획은 치밀하고 비정했습니다. 자식도 며느리도 손주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남편의 안락한 노후만을 위한 완벽한 먹튀 계획이었습니다. 미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낮에 봤던 도영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착한 청년의 눈물을 훔쳐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겠다는 신보. 이건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시어머니 성격에 로또를 찢어버리거나 아예 꿀꺽 삼키고 오리발을 내밀게 뻔했습니다. 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시어머니가 20억을 들고 튀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어머니가 서울로 출발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6시간. 그 안에 로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잘 때도 속옷 속에 귀중품을 넣고 자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세탁소 셔터를 올리는 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은 퀭했고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어제 저녁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던 그 소름 끼치는 모이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20억. 정말 그 돈을 꿀꺽 하시려는 걸까? 미녀는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을 쓸다가 저도 모르게 앞집 반지하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눅눅한 지하방의 풍경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곳에 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 찌그러진 양은 밥상 하나를 펴놓고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다 빠진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어 터져서 국물조차 보이지 않는 라면이었습니다. 도영은 나무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지 그저 라면 용기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젓가락으로 면발을 한 움큼 집어 올렸습니다. 후루룩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씹지도 않고 면발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라면 용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으흐흑, 엄마, 미안해. 내가 병신이라서.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억눌린 울음소리가 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어머니 수술비는커녕 밀린 월세와 사채 이자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을. 미녀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도영이 겪고 있을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미녀는 결심한 듯 빗자루를 내던지고 세탁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골아떨어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미녀는 건넌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 박철수가 세상 편한 자세로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천하태평하게 잠이나 자는 남편. 평소라면 한심해서 혀를 찾겠지만
지금은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시어머니보다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큰일 났어. 미녀가 철수의 어깨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 누웠습니다. 아, 왜? 아침부터 깨우고 난리야. 나 어제 사업 구상하느라 늦게 잤단 말이야. 사업 구상은커녕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들어온 걸 뻔히 아는데도 미녀는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봐요. 미녀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떨리자 그제야 철수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뭔데? 집에 불이라도 났어? 미녀는 방문을 꽉 닫고 소리를 최대한 낮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20억짜리 로또를 가지고 계셔. 순간 철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잠이 확 달아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뭐? 로또? 20억? 엄마가 로또 샀대? 아니, 산 게 아니라 어제 아버님이 주워온 점퍼에서 나온 거야. 앞집 도영 씨 옷에서. 미녀는 어제 있었던 일과 밤에 엿들은 시어머니의 계획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철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가 점차 의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이 귀에 걸릴 듯한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미녀는 그 표정이 불안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말려야 해. 그건 범죄야. 도영 씨 저러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 당신이 어머니 좀 설득해줘. 돌려주자고. 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미녀의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네. 우리 엄마 역시 난 놈이야, 난 놈. 여보. 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철수가 미녀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시어머니 최 여사의 탐욕스러운 미소와 판박이었습니다. 야, 남이녀. 너 바보냐? 굴러들어온 떡을 왜 발로 차? 20억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도 남아. 나도 이제 사장님 소리 듣고 너도 사모님 소리 듣는 거라고. 그건 도둑질이잖아. 도영 씨 사정 당신도 알잖아. 미녀가 기가 막혀 소리치자 철수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쉿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 깨겠다. 그리고 도둑질은 무슨 주운 사람이 임자지. 쪽박 차지 말고. 철수는 다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 더 잘 거니까 깨우지 마. 아, 꿈에서 돈벼락 맞더니 진짜였네. 흐흐흐. 이불 속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니, 내 아이의 아빠라는 인간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난해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맡자마자 그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안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철저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다 이거지. 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미친 집구석에서 정의를 실현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는 시어머니가 벗어놓은 화려한 꽃무늬 몸빼바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 바지 주머니 어딘가 혹은 장롱 깊숙한 곳 어딘가에 로또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두고 봐. 당신들 뜻대로 되게 놔두지 않을 거야. 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박박 쌀 씻는 소리가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의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머리의 최 여사가 나왔습니다. 얘, 밥 안 하고 뭐하니? 오늘따라 쌀 씻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최 여사가 눈을 흘기며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밥맛 좋으시라고 힘 좀 줬어요. 오늘 좋은 일 있으시려나 봐요? 얼굴이 훤하시네. 좋은 일은 무슨. 얼른 밥이나 차려. 국은 쇠고기 묵국으로 하고 고기 많이 넣어라. 최 여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녀의 시선이 최 여사의 뒷모습에 꽂혔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도마 위에서 무가 잘려나가는 소리가 최 여사의 야망이 조각나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전쟁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끼리 모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적과 아군이 명확했습니다. 미녀는 냄비에 물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저 끓어오르는 물처럼 이 집안을 뒤집어 놓겠노라고. 내 인생 찾으러 간다. 밥은 니들이 알아서 처먹어라. 20억의 여인 최 여사. 참나.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억의 여인이라니 닉네임 한번 거창했습니다. 그때 건넌방에서 부스스 기어 나온 남편 철수가 하품을 쩍하며 물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조용해?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가시긴. 당신 엄마 돈 들고 튀었어. 뭐? 튀어? 철수가 눈을 비비며 쪽지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안 돼. 내 벤츠, 내 강남 아파트. 엄마, 나도 데려가야지. 철수는 팬티 차림으로 현관으로 뛰쳐나가며 동네가 떠나가라 엄마를 찾았습니다. 저런 철부지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미녀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을 탓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미녀의 머릿속에 불길한 영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오열하던 도영의 얼굴, 그 절망적인 눈빛은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설마. 미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질 새도 없이 세탁소를 뛰쳐나갔습니다. 슬리퍼 한 짝이 벗겨졌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동네 어귀를 지나 큰 길로 나가자 저 멀리 한강 다리 쪽으로 걸어가는 힘없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축 처진 어깨, 땅만 보고 걷는 걸음걸이. 도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강물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안 돼요. 미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줄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도영이 난간 위로 발을 올리려는 찰나 미녀가 몸을 날려 그의 허리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봐요. 미쳤어요? 죽긴 왜 죽어?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아스팔트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미녀의 앞치마 끈이 풀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도영은 멍하니 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놔주세요. 저 같은 놈 살아봤자 집만 돼요. 어머니 수술비도 날리고. 누가 날렸대요? 아직 안 끝났어요. 미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도영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당신 거 내가 꼭 찾아줄 테니까. 그 순간 미녀의 시선이 도영의 오른쪽 눈썹 위 작은 흉터에 꽂혔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찢어진 상처, 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한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보육원 뒷마당,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울고 있던 꼬마. 누나, 나 아파. 울먹이던 그 아이, 민우. 입양되어 미국으로 간다던 그날 미녀에게 꼭 다시 만나자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동생. 도영의 눈매가 그 겁 많고 착했던 민우와 거짓말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단순한 이웃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신이 내게 준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저기요, 아주머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도영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미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짐짓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내 동생 같아서 그래요. 내 동생도 참 잘생겼었는데 그쪽처럼 멍청해서 맨날 나한테 혼났거든요. 네, 멍청하다뇨. 도영이 억울한 표정을 짓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미녀는 도영을 세탁소로 데려다 놓고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녀에게는 FBI보다 무서운 정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아줌마 네트워크였습니다. 미녀는 가장 먼저 골목 어귀의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혹시 아침에 우리 시어머니 못 봤어? 호피 무늬 몸빼 입고 보자기에 뭐 싸들고 가는 거. 전동 카트 위에서 야쿠르트를 정리하던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꼬장꼬장한 할머니? 맞지. 아침 일찍부터 뭐가 그리 급한지 찜질방 가신다고 자랑하시던데. 찜질방? 어디 찜질방인지 말 안 했어? 무슨 용자가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용궁 스파. 범인은 현장에 단서를 남기는 법이고 수다쟁이 최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하는 법입니다. 용궁 스파. 옆 동네에 있는 24시간 초대형 찜질방이었습니다. 미로는 복잡하고 사람은 많아서 숨기에 딱 좋은 장소. 최 여사다운 선택이었습니다. 미녀는 세탁소로 돌아와 비장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머리는 하나로 높게 묶어 올렸습니다. 도영 씨, 내가 오늘 그 용궁인지 뭔지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찾아올 테니까. 도영은 세탁소 의자에 앉아 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미녀는 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어릴 적 동네 형들에게 맞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돌을 던지며 구해주던 그 누나처럼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양머리 수건을 쓴 최 여사는 구운 달걀을 이마에 탁 깨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따, 뜨끈하니 좋네. 이게 바로 사모님 인생이지. 그녀는 주머니 속 로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니들이 앞만 날고 기어도 여기까진 못 찾아올걸? 며칠 푹 지지다가 월요일 아침 땡하면 농협으로 가는 거야. 그녀는 상상만 해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기사가 딸린 세단, 백화점 VIP룸. 모든 것이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이미 노출되었다는 것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똑같은 찜질복, 똑같은 양머리. 이 중에서 최 여사를 찾는 건 원리 찾기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수면실 구석, 안마의자 뒤쪽을 향했습니다. 핑크색 이불을 칭칭 감고 있는 덩어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찾았다. 손에는 식혜 대신 얼음이 가득 든 텀블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화끈한 냉수 마찰 타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미녀는 숨을 멈추고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최 여사의 발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벤츠 빨간색으로 줘 라고 잠꼬대를 하며 발을 획 움직였습니다. 미녀는 화들짝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쫄깃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다행히 최 여사는 코를 한번 크게 골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미녀는 다시 기회를 노렸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가위를 꺼냈습니다. 최 여사의 발목을 조이고 있는 고무줄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싹둑 고무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가위질을 했습니다. 툭! 락커 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녀는 재빨리 키를 낚아채고 미리 준비한 가짜 키를 최 여사의 발목 근처에 슬쩍 놓아두었습니다. 1단계 성공. 미녀는 뱀처럼 소리 없이 수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탈의실 락커룸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우사인 볼트보다 빨랐습니다. 미녀는 떨리는 손으로 키를 꽂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 여사가 꽁꽁 숨겨둔 명품 핸드백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뒤지자 깊숙한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로또 용지가 나왔습니다. 찾았다. 내 새끼. 락커 문을 닫고 다시 잠근 미녀는 다시 수면실로 돌아가 최 여사의 발목 근처에 진짜 키를 슬쩍 밀어넣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2시간 뒤, 으아악. 용궁 스파 여탕 탈의실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기겁하며 쳐다보는 가운데 최 여사가 락커 앞에서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혈압이 정수리까지 치솟아 뒷목을 잡았습니다. 내 돈, 내 20억, 내놔. 이 도둑년아. 최 여사는 찜질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맨발로 찜질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여자 보듯 쳐다봤지만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 양반, 빨리 가. 밟아. 돈은 더블로 줄 테니까 날아서 가라고. 택시가 세탁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 여사는 찜질복 바람으로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이녀, 나와. 너 2년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최 여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세탁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탁소 안에는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 만수와 며느리 미녀, 그리고 앞집 총각 도영, 그리고 그 옆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 그 두 글자가 주는 위압감에 최 여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녀가 아주 차분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경찰이? 최 여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최 여사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신가요? 신고 접수된 분이? 신고라니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내 돈. 아니, 내 물건 찾으러 간 건데. 최 여사가 횡설수설하자 미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경찰관님. 오해십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요. 남의 물건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시거든요. 뭐, 치매? 아, 내가 무슨 치매야. 내가 내 로또 훔쳐갔잖아.
최 여사가 악을 쓰며 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남편 만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만수의 고함에 최 여사가 멈칫했습니다. 만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당신 정말 감옥 가고 싶어서 그래. 저 경찰관님들, 도영 총각이 분실물 신고해서 온 거야. 당신이 훔쳐간 거 걸리면 절도죄라고. 뭐? 절도? 최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미녀가 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찾으세요? 최 여사의 눈이 로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경찰의 눈빛이 무서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녀는 보란 듯이 그 로또를 도영에게 건넸습니다. 자, 도영 씨, 주인한테 돌아가야죠. 확인해 보세요. 도영은 떨리는 손으로 로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도영의 오열에 세탁소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최 여사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분위기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도영이 눈물을 닦으며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도영은 만수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식당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종로에서 국밥집 하셨거든요. 전주 이모네라고. 만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간 만수의 기억 속에서 잊고 있었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겨울, 사업은 쫄딱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거리를 헤매던 시절,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던 젊은 만수는 국밥집 앞에서 냄새만 맡으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을 열고 나온 여주인이 있었습니다. 총각, 밥은 먹고 다녀야지. 들어와서 한술 뜨고 가. 돈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만수를 억지로 끌고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던 사람. 허겁지겁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만수에게 그녀는 꼬깃꼬깃한 쌈짓돈까지 쥐어주며 말했었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밥심으로 버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그 따뜻했던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만수는 그날 밤 한강 다리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이분이 자네 어머니란 말인가?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밥 한 끼 대접했던 손님들이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고. 만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은인의 아들을. 만수는 도영의 발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그 국밥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자네의 돈을 떼먹으려 했어. 나를 감옥에 보내주게. 내가 쓰레기야. 만수의 진심 어린 참회에 경찰관들도 미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심지어 독한 최 여사조차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국밥집 아줌마 이야기를 하며 세상에 천사가 있더라고 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의 아들 돈을 훔쳐서 호의호식하려 했다니. 아무리 철면피인 최 여사라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영은 만수를 일으켜 세우며 끌어안았습니다.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전 찾았으면 됐어요. 어머니도 아저씨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신 거 알면 기뻐하실 거예요.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주도권은 돈이 아닌 양심으로 넘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은 합의가 잘 된 것 같으니 돌아가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라며 훈훈하게 퇴장했습니다. 세탁소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슬그머니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그녀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미녀는 도영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도영 씨, 아니 동생.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고 가. 국밥은 아니지만 내가 솜씨 좀 부려볼게. 네, 누나. 도영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현의 세탁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밥상에는 만수와 도영, 그리고 남편 철수까지 둘러앉았습니다. 철수는 상황 파악이 덜 됐는지 아깝이 20억 이라고 중얼거리다 미녀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최 여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불 속에서 하이킥을 날리며 분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부끄러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것입니다. 만수는 밥을 먹다 말고 도영의 숟가락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게 해. 모자라면 더 줄 테니. 그 모습이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처럼 애틋했습니다. 미녀는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20억 로또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고 했던가요? 다음 날 세탁소에는 또 다른 태풍이 불어 닥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가져온 로또 그리고 미녀가 베푼 선행이 불러올 엄청난 나비 효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미녀에게는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개가천선하는 척하는 최 여사는 또 무슨 사고를 칠까요? 세탁소의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가 남이녀 씨 계신 곳입니까? 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인생에도 진짜 대박이 터지려는 걸까요? 세탁소 안에 흐르는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 여사는 족발을 뜯다 말고 사색이 되어 다리 밑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도영이 그놈이 깡패를 풀었나 봐. 역시 사람 겉만 보고 모르는 거라며 그녀는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남편 철수도 바지춤을 추스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기, 형님들, 말로 하시죠. 저희 어머니가 좀 오락가락하셔서. 철수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손을 비벼댔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남이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남이녀 여사님 되십니까? 목소리가 동굴처럼 깊고 정중했습니다. 미녀는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남이녀인데요. 누구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강도영님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산의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다리 밑판 뒤에 숨어있던 최 여사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강도영님의 지시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손짓으로 뒤에 있던 사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가방으로 쏠렸습니다. 최 여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목을 거북이처럼 길게 뺐습니다. 가방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헉! 세탁소 안에 있던 네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헛바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노란색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돈다발의 광채가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현금 2억 원입니다. 김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여사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강도영님께서 남이녀 여사님과 박만수 선생님께 드리는 사례금입니다. 로또 당첨금의 10%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만수는 감격에 겨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돈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너무 큰 돈인데요.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강도영님은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행운을 얻지 못했을 거라며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 밑판 뒤에서 최 여사가 총알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비키라고. 그녀는 며느리와 남편을 밀치고 가방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녀의 손이 돈다발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이거 내 거야. 내가 빨래했어. 내가 찾았다고. 하지만 그녀의 손이 돈에 닿기도 전에 양옆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최 여사가 발악을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싸늘한 표정으로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말자 씨 되시죠? 그래. 이 사례금은 남이녀와 박만수 두 사람에게만 귀속되며 최말자 씨가 10원이라도 손을 댈 경우 즉시 전액 회수 조치한다. 뭐라고? 최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또한 최말자 씨가 며느리나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할 경우 지난번 절도 미수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있는데 그림의 떡이라니. 아니, 그림의 떡도 아니고 냄새만 맡게 해주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최 여사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꾀병이 아니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며느리가 2억을 받았다니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철수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미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니 미녀 씨? 우리 사이 좋은 부부잖아. 그치? 내가 어제 당신 말 잘 들으라고 한 거 기억나지? 미녀는 싸늘하게 웃으며 철수의 손을 쳐냈습니다. 꿈 깨세요. 이 돈은 아버님 빚 갚고 가게 수리하고 제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니까. 당신 사업 자금은 10원도 없어요. 너무하잖아. 꼬우면 나가서 돈 벌어와. 엄마한테 달라고 하든지. 미녀의 한 방에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흐뭇하게 웃으며 두 번째 용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본론입니다. 그때 세탁소 문이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명품 슈트, 깔끔하게 넘긴 머리, 윤기가 흐르는 구두를 신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탁소 안이 순식간에 화보 촬영장으로 변한 듯 했습니다. 누나 아저씨, 저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 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도영 씨?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며 울던 찌질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때 빼고 광낸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미용실 좀 다녀왔어요. 누나 덕분에요. 도영이 살인 미소를 날리자 미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최 여사마저 순간 배 아픈 것을 잊고 멍하니 도영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도영은 만수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빚은 제가 다 변제 처리해 드렸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아이고, 도영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만수는 도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영은 미녀를 바라보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나랑 사업 하나만 해요. 사업이요? 제가 무슨... 제가 이번에 바른 세탁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요. 양심적으로 세탁하고 어려운 이웃들 옷은 무료로 빨아주는 사회적 기업이요. 도영은 준비해온 제안서를 미녀에게 건넸습니다. 누나가 대표님을 맡아주세요. 누나 실력이면 전국 재패하고도 남아요. 연봉은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미녀는 제안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른 세탁 대표이사 남이녀. 그 이름 석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기회. 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게요. 아니, 하게 해주세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럼요. 누나를 믿으니까요. 도영이 미녀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최 여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세탁 경력 40년인데, 굴러들어온 며느리가 상석을 차지하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벌써부터 마누라님, 아니 대표님, 저 운전기사라도 시켜주십시오라며 미녀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세탁소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인생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법.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순간, 김 변호사가 묘한 표정으로 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미녀의 얼굴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흔들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남이녀 대표님, 실례지만 혹시, 네, 어릴 때 보육원에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숨기고 싶은 과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영님이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을 때 로또 재단 이사장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도영님 핸드폰에 있는 대표님 사진을 보시고는요? 잃어버린 딸과 너무 닮았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세탁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울음을 뚝 그치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딸이요? 네. 재단 이사장님 성함이 나자 훈자 아자 되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오나.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부이자 기부의 왕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 미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내가 재벌 회장의 딸이라고? 이건 막장 드라마에서도 너무 뻔해서 안 쓴다는 출생의 비밀. 하지만 김 변호사가 내민 낡은 사진 속에는 미녀가 어릴 때 잃어버렸던 베네 저고리를 입은 아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어머, 어머, 우리 며느리가 재벌 딸이라고? 아이고 아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최 여사가 미녀를 껴안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미녀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20억 로또는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이제 진짜 본편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과연 미녀는 재벌 회장의 딸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또한 운명의 짓궂은 장난일까요? 미녀의 인생에 불어닥친 황금빛 태풍은 이제 막 세탁소 문지방을 넘고 있었습니다.